어때요? 267번까지 좀 잘 되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259번이랑 259번이랑 264번이랑 264, 266. 266. 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259번. 함수 이것이 그래프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래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mx 제곱 mx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x를 묶어버립시다. x 제곱 마이너스 mx 빼기 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x축에 접한다. 그래서 x축에서 x는 알파에서 접한다라고 할까요? x는 알파에서 x축과 접한다. 그리고 알파는 이제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극소. 그 다음에 이 극소.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차 함수인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쫄창에서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가. 네, 그래서 극소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x축에서 접한다니까 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x축이 접혀야 되고 여기서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녀석 값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누구일 수 그림이 지금 조금 저기 한데 기억 아니에요. 그렇죠. 이 녀석이 지금 근데 여기가 원점이겠죠?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었을 것이고 왜냐면 여기서 F0이 0이 발생이 됐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 녀석이 이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었던 것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것이고 또 하나 비율관계 좀 들먹여 볼게요. 비율관계 좀 들먹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조금 삐딱해서 그렇지 요거에서 편하게 할까요? 이거 말고 여기를 조금 조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여기요. 여기가 원점이었고 이 녀석을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극소값 발생지점. 극소값 발생지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알파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알파를 더할 테니까 여기가 3알파였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3알파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군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x 마이너스 3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었던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f한테 알파 집어넣은 거예요. 이 녀석이 몇이다? 마이너스 4다. 비율관계 들먹이면은 프라임 0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어차피 그냥 반영해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에 최종 묻는 게 뭐였지? mn 곱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가 주면 이 녀석에서 우리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9알파 제곱. 벌써 눈치 깠죠? 이제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알파였고 6알파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9알파 제곱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까지 활용해주면 알파 값들을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 알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알파 제곱 플러스 n 알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m하고 n자리에다가 이거를 투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m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6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9알파의 세제곱 이 녀석이 마이너스 4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겠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 알파 세제곱 이 녀석이 1이다. 그래서 실수 알파 값은 1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원래는 비율 관계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도함수 처리해가지고 여기를 또 0 나오는 지점 잡고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비율 관계를 쓰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9번. 아마 답은 나오셨을 텐데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264번 봅시다. 264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y제곱은 9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라플라스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잘 다루는데 무슨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이변수 함수의 최대 내지는 최소 뭐 이런 것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떠요. 그래서 이것의 미니멈 값이 얼마이니까 그리고 x, y는 실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x하고 y는 그냥 실수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은 아니고요. 그냥 x하고 y가 이 룰에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타원이에요. 타원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9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타원인데 그 녀석일 때 얘의 어쩌고저쩌고 구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변수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보지 않으셔도 될까요? x, y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z는 x하고 y가 두 개가 작동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x하고 y가 독립변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푸는 거는 편미분 쓰지 않는 이상 편미분은 모르셔도 돼요. 편미분은 x에 관해서 한번 미분, y에 관해서 한번 미분 뭐 이딴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 하지 말고 푸는 방법은 이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y제곱 대신에 할 녀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y제곱 대신에 왜냐면 이거에서 x 찾아가지고 풀마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3y제곱을 9-x제곱이요. 그래서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3-3분의 1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y제곱 자리에 집어넣어서 x에 관한 일변수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부터 먼저 하자. 여기가 3x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이겠죠. 뭐 여기서부터 할 수 있겠죠? 최소값을 범위가 숨어 있어요. 범위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얘가 저희 그 타원 배웠으니까 이 녀석이 사실 타원 배운 친구들이 좀 압도적으로 시야가 좋은데 9분의 1 x제곱 그냥 9분의 x제곱 바로 쓸게요. 다음에 플러스 3분의 y제곱 이 녀석이 1이다 보니까 얘가 장축이 이쪽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산 즉 x는 마산부터 3까지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제한 범위가 걸려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타원이 딱 보이면 그러네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네 라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폐구간에서 봐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타원 안 배웠으면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게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3y제곱이 항상 실수의 값이기 때문에 이러한 숨겨진 범위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면 다 된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미분해가지고 양 끝점 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질문이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딱딱 상쾌하게 일부분만 딱 짚어주면 바로 알아들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편하네요. 자, 266번 교육정리 주의. 오픈 인터벌 0하고 6 사이에서 실수 A에 대해서 원점에서 이것의 그 두 접선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지금 A가 양수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0인 게 보이고 여기가 A인 게 보이고 여기가 6일 거예요. 이 녀석이. 그 녀석을 제가 지금 fx라고 할게요. fx는 x에 x-a랑 x- 요렇게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이 그래프를 이제 빨리 봐달라 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그러냐면 원점에서 그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접선이 첫 번째로 내 눈에 보이는 건 이 녀석이요. 이 녀석. 그래프 위의 점이다 보니까 그래프 나서는 요거가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요 녀석이요. 이 녀석이. 딴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될걸요. 딴 거는 이게 아무리 연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뚫어버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둘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둘의 뭐 기울기 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녀석은 그냥 미분치고 0대입한 값이겠죠. 근데 그게 숫자가 아니라 A한테 의존하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접점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녀석이.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접점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로 하겠습니다. 얘는 f'(x)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그냥 처리하자. 전개하면서 그냥 바로 처리하셔도 되고 이거로 가셔도 되는데 뭐 이게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차수만 하나 올리면 되죠. 여기에다가 차수만 하나만 올리면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x의 제곱 플러스 6ax가 fx죠. 그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3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6의 x 플러스 6a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는 먼저 해야 되니까 f'0라고 하는 녀석은 0, 0 들어가니까 여기가 6a. 그래서 니놈의 기울기는 6a구나. 여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좀 짜증나는데 이 접점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t, 그냥 ft라고 우선 쓸게요. 쓰기 귀찮아서 나중에 저기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저 파란색의 직선 방정식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y는 f' 요 녀석의 t에다가 누굴 썼냐면은 x-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써줘야 되겠는데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a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t 이런 식이죠. 이게 누구 지난다고 우리 t가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누구 지난다고 했었냐면 얘가 뭐 0, 그 다음에 얘가 0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f't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t 집어넣은 거니까 또 3t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t 곱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6의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t 괜찮네 이 녀석. 그 다음에 요거 써주겠습니다.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t 제곱 플러스 6at 라고 하는 녀석이 더해줬을 때 이게 제로 값이 떠줘야 되거든요. 이 녀석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6의 t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라졌죠. 제가 원하는 t는 제로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t는 제로가 아니니까 이 녀석을 그냥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t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2분의 a 플러스 6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기울기는 이제 t가 이걸 찾았으니까 이 녀석을 누구한테 대입? 여기 다시 대입이에요. 그래서 그지 같죠? 4분의 3의 누구? a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니까 이거 삭제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의 프로덕트 값이었나요? 기울기 곱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6a랑 얘랑 곱한 녀석이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울기 곱을 파이 a라고 하는 함수로 써볼게요. 파이가 곱한다는 뜻입니다. 시그마가 더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a들의 기울기 곱 그러니까 기울기가 a에 의존하는 녀석인데 기울기들 곱을 파이 a라고 쓴다면 여기에다가 이 녀석 곱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여기 조금 정리 좀 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6a 여기다가 6a 곱해주는 녀석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6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얘가 이제 저 녀석하고 곱해지니까 플러스 36a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뜰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면 얘의 지금 최모를 구해달라, 속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지금 요 녀석이었었죠? 몇 차 함수 뜨는지 잠깐만. 3차 함수 뜨는 거지. 3차 함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A라고 하는 녀석이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움직이니까 오픈 인터벌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얘 미분치 쪽에서 뭐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미분 쳐볼게요. 파이 프라임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 고백 미분 그냥 쓰겠습니다. 이 녀석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A 플러스 6 이거 속미분 필요 없죠. 그렇죠? 1이니까. 그 다음에 얘 미분한 녀석이 72A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제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해야 되냐 결국에는? 아이씨 이거 결국에는 시키네 이거. 이거 묶으면 뭐가 돼? 나이씨 이놈 새끼 이거 결국에는 시키네 이거. 짜증나게. 12A 그러면 6A 1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이니까 18 그러면 5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72A 이 녀석이요. 틀리면은 죽는데. 마이너스 36 이거니까 얘네 셋이 36A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A 제곱 제로라고 하자. 내가 원하는 A 값은 0은 아닐 테니까 지워.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2분의 9A가 36이다. 4 A 값이 50자까지 마이너스 54에서 20분의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9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A의 마이너스 54는 0 지우자. 마이너스 9를 지울게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로 지운다고 했지? 6 그 다음에 2도 합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그래서 A-6하고 A-2로 되는데 A 값이 2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2일 때에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그냥 막 건너뛴 게 있어요. 미분에서 0 나와 저 그냥 그거 대입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냐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사실은 치수 전 구간에서 보면 저기죠. 이게 A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한 범위가 걸려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서 눈치파을 한 거예요. 야 오픈 인터벌인데 설마 폐구간에서 끝점에서 최소값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최소값이 극소값에서 발생하겠지 라고 하면서 극소값 발생 지점을 발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이 좀 많을 수는 있다. 계산이 좀. 그리고 계산 한번 미스나면 막 또 지웠다가 또 나 어제도 저 요새 계산하다가 미스나면은 진짜 뭐라 그러죠? 기한 때도 그랬지만은 우울해져요. 우울해집니다. 이게 뭐 이제 마테리얼 갈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울해지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조금 이제 마지막 곱이냐면 143페이지까지가 이제 마지막 곱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는 진짜 쉬워요. 속도 가속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도 가속도는 그냥 물리 조금만 하면은 이게 여기서도 배웠던 게 여기서도 배우네? 라고 하는 그 중첩됨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 실근계수 뭐 커팅 해가지고 해주면 된다. 야 얘들아 이거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 거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지금 3차함수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극대잖아요. 극소잖아요. 두 개 부호가 반대되려면 x축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그럼 어느 한쪽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근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수였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위에서 놀든지
같이 아래에서 놀든지 이랬을 테니까 뭐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근과 부허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자,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수가 짝수차냐 홀수차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그거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자, 부등식 활용 뭐 3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135페이지 모든 실수에서 F가 항상 떠 있다. 3차 함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차 함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F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반대인 경우도 똑같다. 넘어갑시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필수로 갈게요. 자, 이 녀석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 여러분들 이거 풀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분보다 미분하면은 우리가 이게 방향 도함수잖아요. 도함수.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방향을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얘보다 파워가 더 센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근하고 차수예요. 이 근하고 차수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분 안 하고도 그림을 대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이요. 이게 y는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라는 녀석과 다음에 y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미분할 필요도 없다. 뭐 미분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 얘를 그릴 때 우리가 x 제곱은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마3하고 0이라는 근이 딱딱딱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3하고 0이 그려지는데 마3이 무슨 근이냐면 뚫어버리는 근이요. 0이 스치는 근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에서 지나가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3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 테니까 x축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3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3으로 뚫어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비율관계 써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녀석이 극대값이 마이너스 2에서 발생을 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니까 이 녀석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이놈이 4네 라고 하는 거고 3으로 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의 정보가 얻어지는구나. 근이 얻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은 근이 되게 파워가 셀 때도 있어요. 근이 되게 파워가 셀 때도 있으니까 그 녀석 서로 다른 실근 3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268번은 좀 칠판 강의 하고 있으면 좀 지겨운 내용이니까 생각할게요. 알겠죠? 그래프 똑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똑바로 그리시면 되니까 별거 없다. 자, 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항상 제가 지금 여기서 알게 모르게 원방정식을 두 함수로 나눴거든요. 여기도 그게 훨씬 나아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이건 취향입니다. k 저는 안 뺄 건데요. 그러셔도 돼요. 저는 k를 빼는 쪽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12x랑 그 다음에 gx 누구 상수 함수 이렇게 커팅을 가달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똑바로 그려지면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니다. 자, 근데 성차함수가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질 것 같은데 인수분해 x까지밖에 먹는구나. x로 묶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1 그 다음에 안 되죠.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니 화평은? 난 안 되는 것 같은데 6, 2 안 되고 뭐 안 되죠? 그죠? 예. 이 녀석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은 하나는 알았는데 얘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는 근은 같네. 여기서 근 발생하네요. 여기서 근 발생하네. 한 배씩 써보니까 여기서 근 발생하네. 그럼 서다 세실인 거는 지금 확실한 거고 K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은 근은 더 이상 저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들이 좀 야리꾸리한 근들이 뜨니까 미분을 좀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6배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그래서 6배의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딱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몇이었다? x는 마이너스 2다. 요 녀석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이 x는 2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여기가 7이었다. 다음에 2 대입하면 8, 16,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12, 2, 마이너스 24. 좀 많이 떨어지네.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아니 K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실근, K가 이렇게 들어가면 중근 하나랑 서로 다른 실근, 그 다음에 중근이랑 다른 실근, 뭐 이렇게 들어가면 세 실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커팅 문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걔가 요구하는 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그럼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된다. 그리고 며칠보다는 작으면 뭐 서다 세실. 그래프로 설명되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K 값이 몇일 때? 얘일 때랑 얘일 때. 맞죠?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 또는 7 이렇게 되면 서다 두실. 근데 실제로는 한 놈은 중근이죠. 실제로는 한 놈.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든지 또는 K가 여기 5월이요. K가 7보다 커버린다? 그러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이죠. 그래서 두 허근은 당연히 두 허근이 뜰 수밖에 없어요. 커팅했는데 이거밖에 안 보인다? 3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밖에 눈에 안 보인다? 그럼 두 개는 허수로 날아갔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로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중요한 문제가 저는 270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70번이 유일하게 지금 좀 4차니까 4차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차 함수 똑바로 잘 그려줘가지고 이거를 또 컷질을 들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도 똑같습니다. 필수 28번도 지금 3차 함수 잘 그려주고 그 다음에 K로 갈아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얘도 K를 따로 안 뺐는데요. K를 따로 안 빼겠다면 컷 문제가 사실 X축 컷이겠죠. 그렇게 되면 X축 컷이니까. 그래서 그 녀석을 뭐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지금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자. 아니 나 얘 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거를 fx로 만들어요. 얘 지금 그죠?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통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볼 거잖아요. 이 녀석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미분 쳐보면 f'은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3x 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면 3배에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쪽이 3 그 다음에 이쪽이 x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값 판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이. 그래서 얘가 분명히 K1에서 표시가 될 텐데 마3 집어넣으면 얘네 둘이 죽고 그러면 마3 집어넣었으니까 K 플러스 27이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9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5 이렇게요. 그러면 X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다? 그러면 X축, 즉 Y는 0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K-5는 뭐여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K 플러스 27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라고 하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을 다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극대값보다 크든지 극소값보다 작으면 된다. 누가? X축이. 자, 다음에 이 녀석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래프 해석 능력이에요. 그래프 해석 능력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래프 해석 능력이고 그 다음 녀석들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들요. 이 부등식 단원 끝날 때까지 그래프만 계속 물어요. 그래프만 계속 묻죠.
자, 가봅시다. 유치해. 유치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여러분들 미분 활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희망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이게 내신급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빡센 것들 한번 나중에 문제 좀 다뤄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k 이항시키면 얘는 둘이죠. 마이너스 k. 근데 이제 보통 플러스 k라고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기를 마이너스 k로 빼는데 안타까운 현상이 이제 다 그려. 왜냐면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서로 다른 세실근을 찾으라고 해서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찾았어. 근데 그걸 답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현상. 이제 k다 보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부호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미분 가볼게요. f'은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3으로 뽑고요.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녀석 2 대입해주면 되지. 대입해. 나 컨닝할래. 여기 2분의 7이에요. 귀찮아.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1? 얘들아 요거 그냥 컨닝할게. 요거 컨닝할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 값이 지금 뭐라고 쓰냐면 커팅을 하는데 여기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 어딘가에 x는 0이 있을 거잖아요. 이 녀석이 지금 즉 y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축이 지금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가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패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좌표축도 좀 중요하다. 여태까지는 좌표축을 좀 무시했는데 이제는 좌표축도 중요하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그러면 이쪽에서 커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극대극소 사이랑은 아까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극소값보다 작다, 극대값보다 작다면 이 커팅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y는 k가 이루어지는 녀석이 1번 답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는 건 맞는데 그래도 0보다는 작아야겠지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두 개. 괜찮죠? 그래서 K는 몇이어야 된다. 그때는 2번의 정답은 요거였겠네요. 0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7보다는 허근이에요? 두 개의 허근이구나. 두 개의 허근이구나. 그러면 2분의 7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분의 7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K는 2분의 7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만 똑바로 그려주면 모든 게 다 끝내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한번 연습들 꼭 잘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x 4제곱 마이너스 32x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분할해서 이렇게 풀어주던지 분할해서 이렇게 풀어서 a 범위 잡아주던지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녀석이 여러분들 fx-gx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랑 그 다음에 원식으로 쓰자. 이거랑 지금 대소비교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은 본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허용이 돼요. 이 녀석이 지금 F고 이 녀석이 G잖아요. 괜찮지. 어떤 지점을 커팅으로 가더라도 계속 F 쪽이 크니까. 근데 이 그림은 얘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지금 x1을 어디서 잡아버리고 한 이쯤에서 지금 x1을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제 x2를 잡아버리면 gx2가 여기를 말하는 거고 fx1이 여기를 말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등식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일 때는 이항시켜서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된다. 이때는 뭐로 풀어야 돼요?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다. 알겠죠?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여기에서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F 미니멈 그 다음에 G 요 녀석이 맥시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들어가면서 풀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문제는 빼가지고 처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F-G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항상 0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빼봅시다. 여기가 3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 있네. 뺐으니까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을 요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괜찮을까요? 빼가지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제 제가 요 녀석을 h라고 놓는다면 이게 바로 h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그래서 이러한 4차 함수는 무조건 최소값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던 간에 최소값은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그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a가 가질 수 있는 상한선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을 원한다. 이런 그림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얘를 또 미분쳐서 최소값을 계산을 쳐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안 해도 되겠지? 이거? 극소값 2개 중에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극소값 2개 중에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야. 자, 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31번에서 두 번째 거만 해보고 저희 연습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31번에서 두 번째 거만 해보고 연습 문제로 갑시다. 자, 31번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 녀석이 성립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냥 바로 뺄게요. F에서 G 바로 빼겠습니다. F에서 G를 지금 뺀 녀석이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마삼 X네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0하고 2라고 하는 폐구간 내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이만큼을 hx라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까지 a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 상에서? 0하고 2 상에서 이 녀석이. 그러면 얘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었냐면 여기까지 보시면 hx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요 기함수거든요. 그쵸? 이 녀석이 제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는 녀석이죠. 그걸 좀 들어 올린 겁니다. 얼마만큼? 1만큼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주겠죠.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변곡점은 y축상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요. 괜찮을까요? 변곡 포인트가 변곡 포인트 0이라는 거 지금 상상 가지? 얘들아? 그렇게 해서 여기가 1이었다. 이 녀석이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0하고 2 사이에서 받아냈으니까 그 값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려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었을 테니까 여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1 여기가 몇이다? 1 괜찮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h에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h 1이라고 하는 녀석은 1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요. 그렇죠? 좀 더 내려갑니다. 이 녀석이. 얘가 지금 저는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마음으로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이었다. 0하고 2까지만 이 그래프를 관측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찍고 2 여기요. 그러면 2라고 하는 녀석에서의 함수값도 좀 우리는 계산을 쳐봐야 되겠다. H2라고 하는 녀석은 8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여기 3까지 뭐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맞춰지고 여기까지 받아가. 여기까지 받아가. 함수를 여기까지 보냈다. 그러면 여기가 2였다. 잠깐만. 네, 하나만 검증하려고요. 1, 2. 맞네요. 정확합니다. 예, 극대값 커팅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계산 삑사를 났나 한번 여기 구간 길이 2고 여기 구간 길이 1이니까 2대 1 정확하게 맞춰졌죠.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이 항상 0하고 2범위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빨간색이 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끝나겠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 체크 문제 그래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막 공부공부 여러분들 연습 차원에서 그냥 넘긴 거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죠. 스텝 1을 보통은 건너뛰고 싶지만 그래도 평가원 거니까 한번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285번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288 그다음에 289 그다음에 290 중요하죠. 네, 290 다 해. 예, 이렇게 5문제 합시다. 5문제. 첫 번째 285번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스텝 1 문제니까 285번.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88번 여기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네. F-G에서 이제 마이너스 A만 따로 빼놓고 커팅질 해주면 되겠죠. 그네 개수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 개수. 양의 실근 개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제 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냥 대충 설계부터 좀 해볼게요. 얘가 이거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더블로 잡히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에요. 이 녀석이 이게 f입니다. 그리고 y축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하게 크게 보면 한 요쯤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인데 한 녀석은 지금 얘를 띄울 거예요. 3x 제곱이라고 했던 녀석은 이제 붕 띄울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녀석이 이제 g다. 아니, 너무 F다. 근데 기울기 12짜리 녀석이 기울기 12짜리인 이 빨간색이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라. 모든 실색에서 그럼 이딴 식으로 들어갔다면 당장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최소 여기 접하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게 y는 누구? 12x 플러스 k. 그러면 k의 진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실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실제로 k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딱 세 놈이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놈이 잡히게끔 하는 자연수 A는 즉 얘를 얼마만큼 들어 올려줘야 그렇게 포함이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푸시는 친구들이 있고요. 12x 꼴 보기 싫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12x 다 빼고 들어가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2x를 다 빼고 들어가면 이 녀석이 상수 커팅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울기를 조금 조작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녀석 문제를 조금 변환해서 fx-12x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요. 그래서 gx-12x 이렇게를 그러니까 나는 이 그래프 똑바로 그리고 얘는 좀 a만큼 왔다 갔다 흔들리는 놈이지만 그 안에서 세 개가 잡히게끔 처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금 저기는 아까처럼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뜨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12x가 이제 빠졌으니까 그 녀석이 조금 약간 영향력을 주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 누가 필요할 거냐면 최대요. 이 녀석의 최대값이 필요할 것이고 이 녀석에서 이제 누가 필요할 거냐면 최소값이 필요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요 얘기요. 이 최대값은 어디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함수의 최소값이요. 미니멈 얘는 A에 관한 식입니다. A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겠죠. 이 녀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뭐 3개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구 이렇게가 지금 K
자연수가 3개가 들어와라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설계를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시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 번만 도전해봅시다. 타이밍 줄이지 못하네요. 어디서도 나와지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최소값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 얘 최대값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예. 2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했어요. 마이너스 2로 하셨어요? 마이너스 2? 아 귀찮아. 2분의 3도 이거 지금 뜨기는 뜨는데 얘가 잠깐만 이렇게 되던 녀석을 12x 여기가 y축이었으니까 12x를 뺀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이쪽이요. 이쪽이 더 높죠. 그림상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본 녀석이 이 녀석이었고 여기가 y축이었고 여기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12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이렇게를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빠지니까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뺐을 땐 여기를 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양수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극대값이 더 높겠죠. 이 녀석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쪽에서 최대값 발생하는 거 맞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2 집어.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그 값 얼마인가요? 중요해.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20. 딱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야 이제 뭐 간단하고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a니까 3배의 x에 x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a이 영업이니까 2에서 발생하겠죠. 2에서 발생했으니까 2, 4, 12 그러면 이 녀석은 a 플러스 12 그렇죠? 그러면 누구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냐면 20 들어가고 이거요. 요 세 놈 요 소내음이 20, 21, 22 이거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23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a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쪽이 등호가 허락되고 이쪽이 등호가 빠지겠죠. 그래서 22, 그 다음에 a 플러스 12, 그 다음에 여기서 23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12 뺐으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서 12 뺐으니까 11 그래서 a 값은 10이요.
A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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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2가 여기죠? 예. 네네네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니까 여기가 34. 그 다음에 여기가 35. 그래서 34가 정답이네요. 됐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어때요? 처리하는 방법 좀 배웠죠? 그래서 왜 처음에 조금 약간 겁먹냐면 아니 이 새끼도 모르는 방법이 이 새끼도 왜 들어와 이거 왜 이렇게 하니까 이변수가 들어오니까 변수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차분히 바라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울기 12짜리로들 많이들 해요. 근데 기울기 12짜리보다는 상수 커팅이 아무래도 훨씬 더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기울기 12짜리로 해주면 이제 y절편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거. 근데 이렇게 해주면 그냥 상수 커팅으로 쭉쭉쭉쭉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이 은근히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지치지 않으셨으면 90번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싸움입니다. 계산은 거의 없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세팅하냐면요. 이거 마이너스라고 세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나는 이쪽에서 양수 쪽으로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녀석이 뭔 소리냐면 3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보기 좋다. 그래서 3x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a로 이렇게 가서 나는 여기 값을 a로 잡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세팅을 해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플러스 a라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그래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기함수는요 2차식이랑 상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됐죠? 기함수의 기자가 그 홀수를 뜻하는 홀수기거든요. 우함수의 우자가 짝수 우거든요. 짝우 홀기 이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이 녀석이. 그러면 얘가 미분 쳤을 때가 f'x가 9x제곱 마이너스 3a제곱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3은 제로라고 한다고 했을 때 3x제곱이 a제곱이다. 그러니까 x는 루트 3분의 a 이쪽이 루트 3분의 a였다는 얘기죠. 이 녀석이 파란색이 원함수입니다. 저는 파란색이 원함수니까 그러면 이 루트 3분의 a를 이한테 집어넣었을 때 6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루트 3분의 a 집어넣었으니까 3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3루트 3분의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에 루트 3분의 a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 라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니까 어차피 a 세제곱 묶일 것이고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는 루트 3분의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6이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바꾸고 여기 이렇게 되면 3 그러면 여기가 3루트 3 a 값이 몇이요?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fx 값이 지금 몇인 걸 아는데 3x의 세제곱 a 값이 루트 3이었으니까 9, 3, 9 그래서 마이너스 9x 이게 이제 함수인 겁니다. 괜찮죠?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 집어넣으라고 했냐면 마3 집어넣으라. 그럼 마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마3 집어넣으라 플러스 27 그러면 마이너스 27인가? 이게 맞아요? 어? 80 틀렸냐? 또? 아 나 미치겠네. 마이너스 81? 네. 아, 그 다음에 맞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네, 플러스 27 마이너스 54 죽어야 돼. 시험 보는 인간이 이러면 큰일 나고요. 네. 아, 난 시험 안 보니까. 시험 안 보니까. 어쨌든 홀수스 기함수일 때는 이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약간 만약에 2차 있고 1차 있고 상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조금 식이 너저분해져요. 그럼 뭐 조건으로 결국엔 다 0이다라가 뜨긴 뜨는데 그냥 요 녀석으로 그냥 기함수인 거 알았으니까 그냥 곧바로 그렇게 세팅을 가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변칙적인 세팅이고요.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들 놓으시더라고요. 조금 짬밥 쌓인 친구들이 플러스 AX보다는 좀 마이너스 AX라고 하면서 그렇게들 많이들 세팅을 하더라고요. 291번은 상수 커팅이 안 됩니다. 상수 커팅이 안 되고 여기서 그 값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A가 양쪽에 다 들어갔어요. 1차 함수 쪽에 들어가 있고 상수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F가 이렇게 A의 값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녀석인데 얘가 그 값을 갖고 fx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힌트가 숨어있어요. 여러분들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거든요. 그러면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ax만 보면 기함수입니다. 여기만 보면. 그러면 기함수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뿐이에요.
맞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뿐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었다면 f는 이제 얘를 들어 올릴 거냐, a 값이 지금 범위가 뭐 저기니까 양수라는 그런 범위는 없으니까 들어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제 그거 약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 올린다 라고 한다면 얘가 fx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들어 올린다. 지금 세 개 실근이고요.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왔을 때가 두 실근이겠죠? 그럼 그거보다 더 들어 올려야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변곡점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들어 올렸을 경우에 아니면 내렸다면 변곡점이 여기서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냐면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항상 오직 한 개 실근. 됐어. 그러면 실수 A의 범위. 이게 재수 없으면 극값 안 가질 수도 있죠. 그쵸? A가 0이잖아요. 극값 안 생깁니다. 그쵸? 극값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A 값이 만약에 지금 음수로 들어가면 얘가 지금 2x의 x제곱에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데 A 값이 음수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A 값이 음수면 아니 그러면 허근입니다. 0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함수는 기함수인데 어떤 기함수였었냐면 요 따위로 생기는 기함수를 들어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값이 발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을 발생시켜라 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센스를 조금만 발휘하면 아 이런 상황이면 되느냐 안 되는구나. 즉 나는 이 그림이거나 이 그림을 방지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A가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근을 가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 A는 양수인 거는 확실히 갖고 시작을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것이 극값 발생. 다음에 오직 한 실근만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확정됐죠? A가 양수면 얘는 그래프를 떨구는 거예요. 떨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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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극대값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극대는 음수여야 되는구나. 요거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요거 마무리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루트 맞지? 이거 0 나오는 녀석이 지금 극대값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이 근친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제곱 빼기 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쪽에 루트 a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었으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루트니까 마이너스 2a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가 플러스 6a 루트 a 마이너스 4a가 정치되는 h5 이렇게 그럼 여기가 4 루트 a 나눠서 루트 a는 작아야 된다 4분의 3보다 그럼 a 값은 작아야 된다 16분의 9 이렇게 해서 저거랑 겹치게끔 해주면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요게 그냥 무턱대고 수투는 덤비잖아요 그게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설계를 좀 충분히 시간을 쏟으셔도 되니까 처음에 좀 바라보는 관점을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기는 힘든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 기함수 장난쳤네 기함수 장난쳤네 근데 장난을 위로 친 거야 아래로 친 거야? 라고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지금 그래서 나눴죠 그래서 이건지 그 좀 약간 나눠두자 근데 문제 가만히 보니까 그놈의 시기가 얘가 그 값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펴지면 이게 A가 지금 음수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0이면은 이거고 이렇게 펴지면은 그 값은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려면은 A 값이 양수여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네 라고 하다 보니까 너 그림 아웃 너 그림 그러면 아 그때 여기 미분 쳤을 때 작은 값을 대입한 값이 음수로 떨어져 주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았으면 서로 다른 부실근 발생하게끔 할 것 같은데 거기 등호 들어가게끔 그래서 여기서 등호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여기를 집어넣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뺐습니다 그냥 네, 오직 한시근만 발생하게끔 해달라 아마 친구들이 이게 하도 익숙해서 그런가 맨날 이것만 나오면 하지도 않고 막 비율관계 때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좀 약간 좀 애들이 헷갈리라고 등호 뺐나 보네 별로 이해가시죠?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약간 막 계산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관망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쉴게요 네 합편이 6분의 파이 제곱 그거 한번 보셨나요? 들어가서 봤는데 증명 과정이 엄청 그렇죠 파이 네. 막 테일러 곱스 전개 해가지고 사인 함수를 테일러 곱스 전개 해가지고 하는 게 오일러 생각 근데 거기서 이제 에러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또 엄밀하게 증명하면 빡세요
더 함수 활용이 뭐 아직 마지막 거 이제 속도 가속도 뭐 이렇게 좀 남았는데 속도가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벡터하고 스칼라는 조금 구분하셔야 된다. 속도가 벡터고요. 방향이 결정되어 있죠.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거 문제는 안 풀고 저희는 저기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른 명칭이 속도의 크기예요. 속도한테 절대값 붙이시면 되거든요. 요 속도의 크기, 그래서 속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로 뭐 3만큼 갔다가 3만큼 오면은 이게 벡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운동을 안 한 거고 스칼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야 움직였지 6만큼 움직였지 3만큼 갔다 3만큼 다시 뺏겼으면 6만큼 움직였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스칼라 입장. 근데 이 속도가 조금 약간 웃긴데 시간에 따른 이거 함수가 VT, 벨로시티가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쭉 떠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 쳤을 때는 이제 t에 관한 dt분의 dt, dt분의 d 이거를 때렸을 때는 이게 엑셀레이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속도가 뜨거든요. 이제 가속도다.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정확하게 가면 원래 위치 함수가 있습니다. 위치 함수 pt 그 다음에 얘를 미분치면 속도가 된다. 속도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말 들어보면 이게 속도죠 뭐 그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V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 그래서 이 녀석이 AT, AT가 나온다. 그리고 속도의 크기는 이제 VT 이 녀석을 속력 웃긴 거 하나가 이거 여기에다가 크기 붙이는 거는 가속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이라고 부르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원 상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PT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XT, YT라고 하는 이런 매개변수 형태로 좌표를 두 개 주는 수가 있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X 성분은 어떻게 가려고 하고 Y 성분은 어떻게 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이건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각각 미분해요. 각각 미분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마치 좌표처럼 보여요. 이 녀석이 속도가 좌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X 프라임 T, Y 프라임 T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선생님 좌표가 무슨 속도예요? 네, 속도입니다. 그럼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X 더블 프라임 T 그다음에 Y 더블 프라임 T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저희 시대 때에는 이게 일제의 어떤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던 건지 이걸 다시라고 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X 다시 Y 다시 대시도 아니야 다시 X2 다시 Y2 다시 막 이렇게 부르는 수학 선생님들 계셨는데 언제적 선생님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프라임, 더블 프라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반대가 이제 적분이죠. 반대가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들어갈 건데 오늘 뭐 적분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미분하고 적분이 원래 다른 학문입니다. 약간 비유가 적절하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전기학이다. 이게 자기학이다. 자석 연구하는데 전기 연구하는데 근데 맥스웰이 이거 두 개 다 똑같다는 거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통합시켜버렸거든요.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야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야 두 개 통합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신 녀석이 뉴턴입니다. 또 뉴턴이에요. 또 이분 나오셨다. 그래서 미적분학을 두 개를 통합시켜버렸거든요.
그럼 왜 따로따로였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얘는 오리지널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땅 넓이요. 땅 넓이 측정 이거요. 땅 넓이 측정이 원래 이렇게 적입니다. 적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면적 부하라고 한다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 모는 종이를 미친 듯이 작게 해요. 이 녀석이. 그래서 여기서 정사각형 몇 개 들어가 있나? 이 안에 정사각형 몇 개 들어가 있나? 그걸로 세는 게 이 적분이었고요. 미분은 진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접선이 모였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통합되지? 라고 하는 거를 저희 미적분에서는 가짜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뭐 전기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것도 사실 가짜고. 그 다음에 아니 너네 이거 전기 흐르는 거 어떻게 흐르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마이너스에서 전자 이동하는 반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배우시죠? 그쵸? 그것도 가짜인 거 아세요? 양자역학을 배우시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자기장같이 이렇게 전류 흐르는 장이 발생하거든요. 필드가. 그래가지고 이게 동시에 빛의 속도를 이렇게 팍 하면서 필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게끔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도 원자설도 다 구라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양자 그다음에 여기 음전화 이렇게 막 이렇게 돈다. 이건 진짜 가짜? 그다음에 이제 구름 형태로 가르치는 게 그나마 좀 양자역학 그래서 형태로 해서 확률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미적분을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를 가짜로 가르칩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서 배우냐면 미적2에서 배워요. 미적2에서 이제 라지 F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되면 우리는 이 라지 fx를 fx의 원시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옛날 표현이고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돌림막음을 하면서 막 처리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F가 간다라고 한다면 A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가 이렇게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가 함수값의 누적이거든요. 함수값을 미친듯이 누적시키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미친듯이 누적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면적을 제가 B라고 하고요. 여기 면적을 A라고 하면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이 적분 결과물을 누굴 쓰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답인데 이걸 어떻게 미친듯이 쌓을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미친듯이 쌓을 거냐 라고 하면서 이게 미적2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미적2고요. 다음에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우리 교과서예요. 요 녀석이요. 그래서 요게
좀 가짜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인데 요거를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먼저 설명하고 그게 이거다 라고 해주면서 미적분학이 진짜 다 연결이 되더라 라고. 선생님 여기 미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요. 원시함수 미분해주면 이걸로 돌아오더라. 부정적분을 미분 쳤을 때 본함수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쌓아주면 이 fx의 변화로 측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서 이게 이해가 가세요 혹시? 난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걸 외워야 되나? 막 이랬었는데 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적분 갔을 때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넓이, 부피, 아니면 속도에서 위치 함수로 가는 거, 가속도에서 속도 함수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분 단어는 계산량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49페이지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이게 광원이 있고요. 이렇게가 여기서 빛이 나와요. 이제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어떠한 속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림자 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림자 길이와 여기 포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림자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랑 그림자 끝의 변화는 달라요. 이거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이 녀석이 그림자 끝은 이 포인트가 어떻게, 얘가 이동하면 얘가 점점 가겠죠?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얘가 갈 거고, 그림자 길이는 서 있는 위치서부터 여기 그림자 끝까지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놓으면 그림자 끝의 함수는 여기 포인트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림자 길이는 여기에서 얘가 빠질 거잖아요. 그런데 얘도 함수란 말이에요. 얘도 시간에 따른 함수일 거잖아요. 이 녀석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자 끝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줘야 그림자 길이고, 그게 미분해주면 이게 몇 차 함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1차 함수다? 그러면 미분했을 때 상수만큼 차이가 벌어질 것이고, 얘랑 빨간색과 노란색이 얘가 2차 함수 정도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1차 함수만큼의 변화 차이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35번, 여기가 3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 이렇게요. 절반이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얼마의 속력으로 간다라고 했었냐면 몇 초? 2m/s.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의 그림자 머리 끝이, 그림자의 머리끝, 여기 말이라는 겁니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함수를 단순화시킬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1.5였고 이 녀석이 3이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이 몇 초? 2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t초 후에는 여기가 2t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 길이인데 그림자 길이는 st라고 할게요. 이 녀석이 시간에 따른 운동이니까. 그러면 제가 비례식 세울 수 있는 게 st 대 누구? 요 녀석 대 이 녀석이요. st 플러스 2t. 이 녀석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1대 2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준 게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 녀석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st라고 하는 녀석은 몇이어야 된다? 2t.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너도 2t구나. 사실 당연한 소리고, 비율 따져보면 얘 포인트는 몇이라고 해야 되냐면 4t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t, 4t 이 녀석의 변화율은 딱 상수만큼 차이가 벌어지더라. 왜 그랬겠어요? 얘가 1차 함수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얘가 2차 함수 같은 변화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자, 그런 것들 구분만 잘 해주면 되고, 친구들 의외로 못하는 거 152페이지에 310번하고 311번 조금 약합니다. 이거. 근데 한번 마스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틀리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처음에 좀 이해시킬 때 좀 약간 친구들이 갸우뚱하더라고. 수면 넓이의 변화율하고 부피의 변화율하고 높이의 변화율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좀 약간 아리송하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거기 오늘 나갔던 거 필수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하고요. 다음에 부등식 활용해서 이제 거기까지 오늘 저희 나간 143페이지까지를 과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까지 푸시다가 실수 안 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심화 문제는 잠깐 읽어라. 막 계산부터 막 덤비지 말고 잠깐 읽어서 그래프를 좀 잡고 설계하신 다음에 쭉 푸시면 거의 대부분은 풀릴 겁니다. 오늘 290번에서 291번까지 소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셨으면 아마 웬만한 거는 다 잘 풀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제 좀 풀어주세요.